자, f'x가 그럼 몇 차 함수겠어 이번에는? 3차 함수겠지. 3차 함수. 그래서 a가 양수일 땐 얘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함수의 증가 함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알파 이전에 알파 왼쪽에선 얘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었겠지. 감소하다가 정확히 알파에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알파에서 극소값을 가질 것이고 예,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으니까 다음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야. 일단 베타부터 감마까지 다시 감소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두 극값을 갖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간다 해보자. 즉 한 근이 이렇게 중근인 이런 상황.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도함수의 함수값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알파 이전에서는 도함수 함수값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었겠지. 감소하다가 그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도함수 함수값이 양수니까 증가할 거야. 증가할 거야. 증가하다가 자 베타에서는 잠깐 쉬었다 간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얘가 또 증가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있었으면은 그때는 얘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 나오겠죠. 이렇게 얘랑 얘가 바뀌어가지고 위치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형태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전히 두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를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질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랑 베타부터 감마까지가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경우 이 알파 베타 차랑 베타 감마 차가 같은 경우 이때는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알파 이전에는 얘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었을 거니까 감소할 것이고 그다음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얘가 이렇게 증가해야 돼. 그럼 다시 감소하고 다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x는 베타라는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의 그래프 나와. 선대칭. 선대칭 함수 그래프 나온다. 그다음 마지막 이번엔 도함수가 3차 함수 이렇게 3중근을 가질 때 그럼 원래 함수 fx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는 알파 이전에서는 감소하다가 알파 이후에서는 증가하고 있어.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2차 함수처럼 보이는 그런 그래프 나오겠지. 물론 이걸 포물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포물선은 2차 함수 그래프만 포물선이라고 하지 얘는 포물선은 아니야.
여기 알파. 이해되니? 근데 자주 나오는 형태는 사실 이거는 진짜 거의 안 나와. 재미가 없거든. 너무 단순해가지고. 근데 이런 형태가 또 많이 나올 것이고 특수한 경우니까. 그다음 이런 형태도 이런 형태 왜 많이 나오냐면은 얘가 이렇게 이 상수 라인에서 삼중근이랑 실근을 갖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도 이따가 혹시 나온다. 근데 자주 나오는 거는 얘 아니면 얘가 많이 나와.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걸 토대로 마찬가지로 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식을 통해 그래프 그리기. 자, 서로 다른 네 식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갖고 있어.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A 값이 음수일 때 이제 뭐 반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그다음 아래. 자, 여기에 지금 중근 두 개 갖는 거야. 중근 두 개. 그럼 중근 두 개 가지려면은 아까 봤던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얘가 선대칭 함수. 알파, 베타 있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x는 알파, 베타의 평균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셔야 된다. 이해되니? 중근이니까. 그다음 세 번째, 얘가 아까 말했던 삼중근이랑 실근 하나. 얘가 알파도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삼중근이랑 실근 하나. 그다음 이번에는 베타에서 삼중근 가는 경우는 아까 봤듯이 이렇게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간다. 베타. 그럼 다섯 번째, 가장 좀 단순한 형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마치 포물선은 아니지만 포물선처럼 생긴 이런 함수가 나와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x는 알파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겠지. 간단하지? 민주 책상 약하지 말고. 민주야.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유형 중에서 이런 형태, 이젠 좀 보일까 얘가? 얘 좀 보이니? 이렇게 보면은 x로 묶어주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럼 얘를 사실 미분 없이 바로 그릴 수 있던 거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러한 그래프 나와가지고 0에서 뚫고 가고 있고 3에서 접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그지? 그래서 0에서 뚫고 가고 이렇게 3에서 접한다. 누구랑? y는 k라는 직선과. 그럼 이랬을 때, 자, 모든 상수계획 구해라. 일단 k 값이 0인 거 가능하겠지. 0일 때. 0일 때도 이게 x축이 되면서 접할 거니까.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k 값이 0인 거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가 이렇게
x축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x축이 되려면은 이 함수의 극대값이 0이 되면 돼. 맞아? 그럼 극대값이 0이 된다 했으니까 극대값을 갖는 x좌표부터 먼저 구해보면은 실제 얘를 먼저 미분해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럼 3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자 1과 3에서 도함수 함수값이 0이야. 그러면은 이 극대값을 갖는 x값이 1이 되겠네. 즉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극대값인데 그게 0일 때 접하게 되겠네. 맞니? 그럼 그때는 k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4. 이해되니?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k값이 마이너스 4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3번도 봅시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자, 일단 첫 번째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는 뭘 만족해야겠어? 도함수가 뭘 만족해야 돼?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지? 그래서 실제로 도함수 구해가지고 f'x가 3x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얘가 극대값과 극소 갖는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만족한다고? 도함수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 썼을 때 4분의 d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 이상이면 안 돼. 왜냐면 얘가 0이 돼버리면은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일 거니까.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서 극대극소 안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만족하려면은 뭐 전개하고 다시 봐도 되지만 그냥 a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이렇게 만족하겠니? 그럼 a 값이 1보 작거나 또는 a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 2번. 이번에는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극값을 갖는 거랑 갖지 않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가 되겠네. 여사건 개념으로 a가 2 이상 4 이하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데 그럼 실제로 미분했을 때 도함수를 봐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되겠니? 맞아? 그래서 얘를 그렸을 때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일 건데 이 포물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러면 되겠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아까 생에서 봤던 문제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 문제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근이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서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근의 분리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3가지를 고려해야 했어. 판축함 기억나니?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그래서 먼저 판별식. 일단 판별식에서 하면은 마찬가지로 x개수 짝수니까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얘가 어쩐다?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 그치? 그럼 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큽니다. 맞니? 왜냐면 3이라는 값이 4분의 9보다 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항상 4분의 3 이상일 거 아니야. 왜? 앞에 부분이 어떤 실수 제곱이라서 0 이상이니까. 그럼 이 부분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대칭축. 여기서 주어진 대칭축은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이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대칭축이 정확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겠지.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a 값의 범위는 3번 잡고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네. 대칭축에 대해서는. 다음 세 번째는 함수값. 그럼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양수돼야겠지. 그래야 두 근 사이에 아니 두 근이 아니라 두 값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1의 값이 둘 다 양수해야 된다. f 프라임 1이 양수,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양수해야 한다. 자, 그럼 f 프라임 1이라는 값은 3a 플러스 2인데 얘가 양수래. 일단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도 지금 양수 돼야 돼. 그럼 a 값은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2번과 3번의 공통 범위는 구하면 되겠지. 1번 어차피 모두 실수니까 a 값의 범위가.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 뭐야? 보여나?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극대극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상 까놓고 보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랑 똑같다는 거야. 해석만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면, 해석 이후에는 근의 분리 문제처럼 푸시면 된다. 됐죠? 다음 75번. 자, 다음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야.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가지고 보면은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4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게 나올 거야. 그럼 이 어차피 결국에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일단 근이 지금 0은 있으니까 0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고 싶대. 극대값을. 그럼 도함수는 뭘 만족해야 될까? 도함수는 일단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무조건 4차 함수는 극소값은 하나 있을 거야.
0에서 극소일까 일단 이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얘만 0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실근 없고 근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극대값도 존재되니까. 즉 극대값도 존재하려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뭘 만족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우리가 앞에서 복습해 보면은 앞에 4차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극대값을 갖는 개형은 얘 또는 얘밖에 없었어. 그렇지? 나머지 데서는 안 돼.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만 해. 맞니? 근데 도함수 봤더니 일단은 실근 하나가 있어. 그게 0이라는 실근 하나 있어. 맞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자 판별 썼을 때 D는 9 마이너스 4 A잖아.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니? 맞아? 그러면은 4A가 작으니까 A 값은 4분의 9보다 작다 하면 답이 되겠니? 시간아 맞아? 진짜 맞아? 아 뭔가 더 해야 돼. 지금 뭔가 더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나의 조건이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뭔가 음식인 것 같지? 우리가 여기서 이 봐봐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졌다 그랬어.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나온 근 중에서 얘랑 겹치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이 0이 나오는 경우는 또 제외시켜야 돼. 그럼 그때 A 값이 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0을 제외한 범위를 써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이제 정답인 것이.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좀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그리고 얘의 핵심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이렇게. 됐지? 정리하시고 다음 두 번째 이번 fx가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 그럼 뭐겠어 이거에는? 극값을 하나만 가지려면 우리가 봤던 4차 함수 그래프 유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부인데 극값 하나만 갖는 경우는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만 제외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때는 항상 이제 극소값 하나만 갖겠지, 맞니? 그래서 방금 봤던 구현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반대되는 범위 이 사건을 이용하면은 a 값이 0이거나, 그렇지? 또는 뭐가 된다? a 값이 4분의 9 이상이 된다. 이렇게. 그치? 위의 것만 제외하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다 빠지는 거니까 그 경우만 제외했을 때는 전부 다 그 값을 하나만 가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총 4가지만 파악해주면 됩니다. 4가지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전체 파악할 건 4가지인데 크게는 2가지야. 첫 번째는 극대값이랑 극소값. 두 번째는 구간의 양끝값.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구간의 양끝값 2개, 총 4개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어차피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연속함수가 닫힌 구간에서는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 거니까 존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언제 갖느냐? 이거 사실 그래프를 뭐 그리거나 아니면 극대, 극소, 양끝값을 비교해주면 된다. 그럼 실제로 얘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극대, 극소를 언제 갖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얘를 위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일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최고차 계수의 양수이면서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항상 극대 먼저 나오고 극소 나올 거니까. 그래서 두 x값 중에 작은 거에서 극대 가지고 큰 것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그럼 우리 총 비교해야 되는 게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f 2, f4. 자, 극대 극소 구간의 양 끝값 이 총 네 가지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해되니? 나머지는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계산이니까. 일단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일단 극대 극소를 갖는 x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미분해야겠지. 미분해야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맞는 x값이 극대 극소의 x좌표 될 거니까. 그래서 얘 미분해 보면은 f 프라임 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그럼 얘를 12x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x값이 정확히 x는 0, x는 1, x는 2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근 사이의 간격이 어때? 일정하지? 근 사이 간격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0, 1, 2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W자 모양 나와가지고 이런 선대칭 모양이 나옵니다. 선대칭 모양.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0, 1, 2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래.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0과 1 사이 값이 평균이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판단하기 쉬운 게 더 이상 우리가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필요 없어. 그렇지? 어차피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최대값도 최소값도 아니잖아. 그럼 최대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고 최소값은 2에서의 함수값인데 내가 굳이 2를 대입할 필요 없겠지. 왜? 2에서의 함수값이나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거니까. 선대칭이라서.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2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1이니까 최대값은 1이 될 것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최대값은 1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식을 세운 다음에 값을 구하는 거야. 식을 세운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자, 선생님이 점 A의 x좌표를 A라 해볼게. 그럼 y좌표는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 여기 나오겠죠.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 그러면 자, 여기 길이가 a인 거니까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인 대칭성을 이용해 주면은 이 길이도 a가 될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가 전체 2a가 되겠죠. 높이는 점 a y좌표인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 그래서 넓이를 쌤이 SA라고 한다면은 SA는 밑변 2A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가 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24A가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자, 얘를 선생님 그려보면은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자, 어차피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루트 6보다는 작아야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이 OD의 길이가 a인 거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길이라서, 그 다음에 루트 6보다는 작아야 돼. 전체 루트 6이니까. 그럼 이게 그랬을 때 마이너스 4a로 묶어가지고 보면은 뒷부분이 a 제곱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점들의 좌표가 다를 수 있겠지. 마이너스 루트 6 0 루트 6 이렇게. 그럼 우리 봤던 아까 1대 루트 2를 쓸 수 있을까? 1대 루트 3. 이 극대 값을 갖는 점의 x좌표랑 이 근 사이의 거리의 b가 1대 루트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거리가 뭐겠어?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 대 루트 6이니까.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루트 2가 된다. 1대 루트 3 아까 정리 안 했으니까. 그럼 구하라는 넓이 최대값은 s 루트 2가 되면서 2 루트 2 하고 a 제곱이 2인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해주면은 답이 16 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미지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팅한 다음에 미분율이나 뭐 다른 여타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미지수 설정. 식 세팅. 미분 후 그래프 파악.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은 여기 이제 해당하는 이 최대값에 대한 최대값에 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양철판에 내 모퉁이의 크기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낸다 그랬어. 그럼 내가 여기서는 어디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게 합당하겠어?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로 두는 게 합당하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a로 뒀어. 그럼 어차피 전부 다 합동인 정사각형 4개 있는 거니까 아래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라서 이제 여기 길이가 16 마이너스 2a 될 것이고 여기 길이가 30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랬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대. 그럼 부피에 대한 식을 또 써야 돼. 그럼 부피를 볼륨이라는 걸 써가지고 v로 쓰면 va는 자 밑변의 넓이가 16 마이너스 2a 곱하기 30 마이너스 2a 16 마이너스 2a 곱하기 30 마이너스 2a. 그 앞에는 또 이렇게 a가 곱해져 있겠지? 그러면 a는 뭐야 지금? 높이일 거니까. 그랬을 때 잘라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언제? 이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최대. 맞니?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전개하고 미분해야겠죠? 전개하고. 그래서 각각의 이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2를 각각 끄집어내 가지고
좀 전개가 쉽게 편하게 좀 만들어 봅시다. 4a a-8 a-15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얘를 곱미분해서 미분은 되지만 곱미분해서 미분하더라도 어차피 식을 다시 또 계산해야 돼가지고 계산하고 이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a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애초에 전개하고 미분해 버리시다. 그게 계산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으니까. 그럼 전개하면은 4a 세제곱 일단 원래는 마이너스 23a니까 마이너스 92a 플러스 얘가 480 이런 식으로 나오겠니? 맞죠? 얘 미분하면은 v 프라임 a는 12a 제곱 마이너스 지금 이게 제곱이 쪽에 a도 있고 마이너스 184a 플러스 480 여기 나오겠지. 그럼 이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a 값이 먼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래야 우리가 극대극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 10이 나눠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7a인가 플러스 40은 0이 나온가? 17 맞나? 나와지나 12로? 12 하면은 64 안 나와지네. 64 안 나와지네. 안 나와지고 그럼 먼저 뭘로 나눌까? 6으로 나눌까? 6으로? 6도 안 나와지네. 그치? 4로 나누자. 4 그러면은 얘가 나눠보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46a 플러스 120은 0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인수분해 보면은 3a a 자 어떻게 해야 인수분해 할까 얘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겠니? 그렇지? 그럼 얘는 도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만든 a값이 3분의 10이랑 3분의 12야. 아니 3분의 12가 아니라 3분의 10이랑 12 3분의 10이랑 12 그럼 얘가 원래 VA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3분의 10 여기가 12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a값의 범위를 한번 좀 명시해 보면은 a값이 0보다 클 건데 여기는 남아있는 그리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a값은 8보다 작아야겠지. 얘가 0보다 크려면은 8보다 작아질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0부터 8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이 a값의 값은 3분의 10이 되겠네. 이해되니? 3분의 10 답이 3분의 10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세 번째 해가지고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3차식에 있는 부등식,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다 더 이상 어떤 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 사이의 어떤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라는 거는 y는 fx랑 y는 0 두 그래프의 교점의 액철표야.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fx를 막 인수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공통수와 원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배울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서 풀었잖아. 그지?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게 된 거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랬을 때 얘랑 이런 식으로 x축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 거는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k라는 그래프로 보겠다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실근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그때는 그냥 공통수가 원 문제야. 더 이상 이번엔 실근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컨트롤할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막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실근, 한 개 실근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이 k는 어차피 상수가 아니니까 상수 함수니까 얘를 막 움직이면 되겠지. 그다음 세 번째, 자 방정식 fx는 gx의 실근.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막 3차 함수 그래프랑 2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빼가지고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hx로 세팅해가지고 보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f 빼기 g는 0이니까 hx는 0, 그치? 그러면 y는 hx랑 y는 0이라는 이 x축 두 그래프 사이에 어떤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 줄 수 있다. 됐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뺀 함수를 뭐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지만 편의상 이걸 차함수라고 부릅니다. 차함수. 뺐다 그래가지고 차함수. 그래서 3차랑 2차의 교점을 같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3차랑 2차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변에 있는 2차를 저변 이항하는 순간 그냥 3차식이랑 x축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거니까 같이 보는 거니까 차함수, 새로운 함수를 세팅해가지고 관찰하겠다. 이해되니? 그게 편하니까. 그 다음에 3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봐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3차 함수 있을 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실근 개수가 한 개겠지. 그다음에 이렇게 극대 혹은 극소 접할 때는 이때는 두 개. 그렇지? 제가 한 개, 두 개, 두 개. 그럼 이 사이에 있을 몇 개겠어? 실근 개수가 세 개겠지. 그렇지? 그럼 다시 자료 넣으면은 한 개. 즉 x축의 위치 따라서 이 3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뿐이라는 거야. 더 없어. 0개일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핵심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뭔가 핵심이 되겠지. 정확히 딱 그 점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제 극한값도 막 묻기도 해. 3차 함수 y는 fx랑 y는 ty의 교점의 개수를 뭐 gt라 하자. 그랬을 때 gt가 불연속에 되도록 하는 t의 값이 뭐랑 뭐 있다 이렇게. 그건 결국에는 극대랑 극소를 알려주는 조건이 된다. 이해되니? 그럼 오른쪽 문제 가봅시다. 자, 방정식에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값 k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먼저 얘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좌변의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k를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찾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주어진 함수에서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이 좌변의 함수를 fx라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것이고 두 실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자 y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 즉 극대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얼마 나오지? 7이 나온가? 그지? 맞아? 7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극소 값은 얼마 나온가? 2를 대입했어. 16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은 맞아?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위에 있는 극대값이 y는 7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0이라서 정확히 y값이 마이너스 20일 때랑 y값이 7일 때 접한 상황이야. 즉 중분을 갖는 상황이야.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이 k라는 거는 우리가 y는 k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 직선 y는 k가 k 값에 따라서 얘가 막 이렇게 위를 막 움직일 거야. 그렇지? 움직일 건데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려면은 7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어야겠지. 첫 번째는 k 값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한다. 그럼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을 7근일 때는 그렇지 7이랑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0이 된다. 그다음 한 개의 식일 때는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 값이 7보다 크다. 나오겠니? 맞아 민주야? 네. 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아 미안 말 걸게. 말 걸지 말란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곡선이랑 직선 나와 있는데 얘도 그냥 최대한 이 상수만 남겨놓고 이항에서 보는 게 편하다 그랬어. 상수랑 3차 함수로 이렇게.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a 이렇게. 그럼 사실 여기 있는 것도 뭐 미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이렇게 쓸 때 y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구해보면은 0이 있을 것이고 이 앞부분에서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나머지 두 근이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야. 여기가 지금 2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랬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나올 때. 맞니? 그럼 실제로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그때의 함수값이 얼마 나온가? 마이너스 20이 나온가? 이제? 그러면 극대값은 구할 필요 없이 자 여기 간격이 총 16이야. 이 간격도 16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점대칭이니까 평점이어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이 얘에 대해 점대칭이라서 극대값은 y는 12가 되겠죠. 그럼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접할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해서 구해라는 거니까 a 값이 12가 되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니? 앞에 정리하시고 아직 안 끝났어. 좀 복습할 거야. 복습. 오늘 뭐 했는지. 항상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 짐 싸지 마시고. 오늘 뭐 했어 오늘? 극대 극소는 저번 시간에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실제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정리했어. 근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극대 극소를 갖는 이 첫 번째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이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분석할 건데 이렇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 그릴 때도 항상 미분해서 그릴 필요는 없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들이 보인다면은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나왔던 게 이렇게 여기서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자, 이런 형태라는 건 어떤 형태냐면은 2차 함계수가 0인 형태야. 그치? 2차 함계수 0이잖아. 그지? 이럴 때는 우리가 1대 루트 3 비율을 갖고 있다. 맞니? 1대 루트 3이라는 게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그 점까지의 거리, 어디서부터? 병목점에서부터 그 거리랑 병목점을 제외한 다른 실근, 이 거리가 1대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미분 없이도 그래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일단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크게 4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형태는 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다. 그게 뭔가 좀 특징이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얘가 돼. 일반적인 형태.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할 게 없어.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이런 3가지 형태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얘는 지금 3중근과 실근 하나 갖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 얘는 중근 2개인데 그래프창의 특징은 대칭 축이 존재해서 선대칭 함수 그래프다. 그럼 자, 얘가 선대칭 함수 그래프인데 만약에 x가 0이라면은 무함수일 거 아니야. 그 무함수라는 거는 3차 함계수랑 1차 함계수 뭐겠어? 없어요. 맞아, 0이겠지? 없진 않고 0이겠지, 0.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몇 개 그렸고, 그 다음 3차 함수 그래프 혹은 4차 함수 그래프랑 관련해 가지고 극대 극소 존재한다 라는 거는 실제로는 극대 극소를 판단할 때 2차 함수의 어떤 근의 분리 문제랑 똑같이 푼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또 정리하시고, 그 다음 최대값 최소값은 총 2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극대값 극소값, 두 번째는 구간이랑 끝값, 이 4가지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딱 봐도 이렇게 이 구간의 끝값에서는 굳이 파악할 필요 없다. 왜? 어차피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여기랑 해서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미지수를 설정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도형이나 그 넓이나 부피 이런 거에 최대값 구하려고 할 때는 미지수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 세팅하고 미분해서 그래프로 파악하면 된다. 됐니? 그 다음 마지막 도함수 활용 세 번째에서 실근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더 이상 실근이 뭐냐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 왜? 그건 공통수학 원에서 다 했으니까. 그럼 뭐다 나오냐? 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상수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하는 그런 형태 문제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숙제로는 우리가 숙제로 숙제로 여기 612번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뒤에 방정식 문제도 풀 수 있겠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놔두고 일단 여기까지만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합시다.